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과 또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브라함스 편은 600건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차이콥스키 한 200건 보셨네요. 또 글도 남겨주신 분이 있고 저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메타나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국을 사랑한 민족주의 음악가입니다.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이용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운동에 앞장을 서가지고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그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의 삶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 전에 우리 이원희 선생님의 멋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말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 중에서 나의 조국이 6곡이 있어요. 나의 조국이라는 곡이 한 곡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연작 가곡처럼 6개가 한 세트예요. 연작 교향시죠. 교향시라는 것은 이제 리스트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가 창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왜 뭐하라고 4악장까지 만들어 하나로 다 그냥 하면 되지 지루하게 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적인 내용도 넣고 악장이 하나일 뿐이지. 악장이 있는 거는 교향곡이고 악장이 없는 거는 이제 교향시인데 교향시는 좀 길어요. 어떤 거는 뭐 거의 교향곡과 비슷하게 길거든요. 그거를 세트로다가 6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곡 몰다우가 그렇게 히트를 한 겁니다. 1824년 뭐 나폴레옹이 뭐 몰락할 때 이때쯤이죠. 스메타나가 태어났습니다. 향년 60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역사를 조금만 보자면 원래 옛날에 이제 보헤미아 지방이 이렇게 체코, 프라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체코,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헝가리에서 그 일부 지역인 슬로바키아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두 개가 남아서 또 잘 살았어요. 그냥 모라비아로 통합을 해서 계속 잘 살 줄 알았는데 여기를 오스트리아가 덮칩니다. 이렇게 덮쳐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뭐 몇십 년, 우리나라 일제시대 몇십 년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30몇 년이었잖아요. 무려 300년. 300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슬픈 나라죠.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오스트리아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거기서 슬픔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은. 소련이 나중에 또 공산화를 시켜요. 더 고생하죠. 네, 그럼 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기 또 전에 뭐 보헤미아 지방 이 사람들 이 슬픔 속에서도 즐겁게 살려고 애환을 달래고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삶을 예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300년간 그런 식민지에 살면서도. 퀸이 체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인도계 영국. 그렇게 생겼네요. 아버지 어머니. 퀸이 우연히 이제 체코인들이 모여 사는 술집에 우연히 들렸다가 음악을 즐기고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던 머큐리가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까? 물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보헤미아다. 그런 거죠. 길 지나다니면서 계속 공연을 하고 버스킹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습관처럼 돼 있는. 나중에 어렸을 때 이 스메타나도 버스킹을 해요. 거기서 여인을 만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이런 영화도 있지만 또 라 보엠, 그 보엠, 그것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가난한 그 예술가들이 자취방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애인도 사귀고 오늘은 내가 버스킹을 좀 해갖고 돈을 몇 푼 가져왔어. 우리 외식하자. 뭐 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이 오페라를 보면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 저도 3명이 자취했거든요. 오늘은 오브리 좀 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그 추운데 불도 제대로 못 타고 그냥 추위에 떨면서. 네,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라 보엠입니다. 라는 이제 여자 정관사입니다. 그냥 그 명사 앞에 타 있는 광을 씌우듯이 있는 그 라 보엠. 네, 보헤미안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명사에 이렇게 쓰일 정도로 보헤미아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돈이 돼, 너한테 뭐 이득되는 거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예술은. 네, 아버지는 꽤 처음에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제 군대 의류와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였지만 현악 사중주단의 단원으로서 연주하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4살짜리 외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딱 하나였어요. 17녀, 일남 17녀. 네, 딸을 굉장히 많이 낳죠. 네, 아들은 딱 하나. 자, 일남 17녀 중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보헤미아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24년에. 그래서 60세를 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아버지는 현악사중을 즐겼고 어머니는 이제 댄서였어요. 당연히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악인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꽤 이른 나이에 음악적인 코스를 받게 됩니다. 네, 6살 때 특히 연주회를 엽니다. 애기죠, 6살이면. 자, 이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를 가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을 발견하고 단순한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7세 때. 외지로 가니까 이제 향수병에 걸려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돼요. 굉장히 자기 그 고향을 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국애가 그렇게 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중에 굉장히 이제 스메타나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정신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하블리체크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하러 프라하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프라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스메타나가 좀 시골 스타일이었나 봐요. 친구들이 이제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학교 흥미는 없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천성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군악대 연주나 뭐 콘서트 이런 거에 계속 하고 나중에 결국 학교 수업도 빠지게 됩니다. 자주 음악에 푹 빠지게 돼요. 특히 리스트의 공연을 보고 나 음악 해야겠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 최고였죠. 나중에는 리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네, 리스트가 연주할 때는 이렇게 항상 함성이 나오고 막 오빠 막 그 오빠 부대가 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리스트처럼 돼야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소녀 이중주단을 만들면서 생활하고 소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일찍부터 연인과 버스킹을 하고 또 아름다운 시와 같은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인의 프라임 음악원의 실세 교수가 있는데 프로크시, 이 사람 이제 맹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작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프라하 음악원의 실세
그것도 대단한 사람에게 배운 거죠. 근데 스메타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무보수로 가르쳤어요. 참 카타리나 봉을 잡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또 한 등 더 떠서 무보수로 가르치기도 하면서 레슨을 할 수 있게 그 가족에게 소개를 합니다. 괜찮은 보수로 받아가면서 레슨을 할 수 있게 그냥 일반 레슨보다. 그러니 여자친구 잘 둔 덕분에 얼마나 괜찮아요. 자,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가곡, 춤곡, 바가텔, 즉흥곡. 바가텔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요. 소규모 피아노 곡집 뭐 이런 걸 바가텔이라고 해요. 네, 베릴리우즈도 만나고 또 다른 음악가도 좀 만났었는데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음악가들은. 그래서 이제 스메타나가 피아노를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연주여행도 좀 제대로 다니고 큰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튠 백작 가문을 자기 연인한테 맡겨요. 후임자로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연주여행을 떠났지만 지원 반응이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잘 하고 있던 거 계속 안정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는 선배님도 그런 선배님이 있어요. 공주시장에 잘 들어가서 운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미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근데 그 기회를 잡은 분이 있어요. 공주시장에 딱 들어가서 악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유학 가서 조금 더 잘해야지. 내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서는 다시는 시장에 못 들어가고 하는 사업마다 다 안 되고 좀 일생이 잘 안 풀리는 분이고 비슷한 처지예요. 지금. 안정되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교수가 다 있었는데 그걸 때려치고 이제 딴 데를 갔다가 오니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요. 1844년부터 46년에 이제 기근이 있었거든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럴 때 이제 싸우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이 혁명에.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일에. 남다른 조우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혁명.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요주의 인물로 들어가는 거고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작곡을 못하죠. 거기서 혁명에 있으면서 혁명적인 곡도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그 일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리스텍에 자기의 우상 리스텍에 편지를 씁니다. 출판사 좀 소개해달라고.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죠. 어떻게든 거절할 땐 거절 당하더라도 해볼 수 있을 만큼은 해봐야 하잖아요. 해봅니다. 그리고 리스텍에 아직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돈도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같이 빌렸습니다. 설마 돈을 빌려줬겠어요? 돈은 안 빌려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출판사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도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고 그래서 출판사를 작품을 좀 보고 괜찮네? 출판사를 소개시켜줍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생 존경하게 됩니다. 리스트를. 독일에서 피아노 소품집을 이제 저자가 되는 거죠. 책을 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이야 책 쓰는 게 그 당시처럼 그런 가치는 없지만 20대 책의 저자라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피아노 학교를 해요. 한 12명 데리고. 그걸 하다가 그 연인이 또 도움을 줘요. 연인이 부은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 카타리나의 부모 집으로 카타리나 집안에서도 음악원 학교를 한다고? 우리 집으로 들고 뭐 더 좋지 뭐. 이렇게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학교에 리스트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요. 야, 세계적인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라하의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청년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스메타나가 아니고 리스트입니다. 예, 그 여인의 집이었겠죠. 프라하 학교의 그 음악 학교, 지금은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같이 어린 시절 추억도 많고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카타리나와 음악 학교 하는데도 도움 주고 부모님 집으로 음악 학원도 만들고 또 실세 있는 교수님을 소개시켜줘서 레슨도 받고 모든 거를 다 해준 그 여인. 사랑하는 그 여인과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4명의 딸을 얻습니다. 딸도 많고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이제 뭐 안정된 생활에 책의 저자도 됐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길만 남았습니다. 타로의 저서곡 이 곡을 듣고 드디어 오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사람 마음속 깊이 후벼 파는 이런 음악을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막 겉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음악을 해놓고 사람들이 더 좋아했잖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는 각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서 당장 막 이렇게 막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평가를 잘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미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사람 심금을 울리는 그 사람 몸 전체 감동을 휘감는 그런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곡도 잘 된 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편곡이 잘 된 악보를 갖다가 편성에 잘 맞는 그런 걸 갖다 놓고 연주를 잘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뭐 조그마한 마을 축제 때 뭐 그런 걸 바랄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성당, 교회 이런 데서 좋은 음악 많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또 지휘자를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이런 교향곡에 편곡 잘 된 거를 뽑아다가 하기도 하고. 네, 스웨덴의 예테보리 여기서 리사이트를 하고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몰려들어요. 레슨을 해달라고. 네, 단숨에 예테보리 합창협회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스메타나는 작곡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직업적, 사회적 안정을 모두 얻습니다. 네,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30살, 나이 30이면은 이제 자기 얼굴에 진짜 책임을 질 정도로 나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딸이 4명인데 3명이 죽어요. 거기에 결핵 판정을 아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타결을 해요. 자기 주변이 다 죽기 시작을 해요. 네, 큰딸이 죽었을 때 만든 곡입니다. 피아노 트리오 G 마이너. 이 곡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 곡이 뭐 좋아? 이랬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극찬을 하고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곡이었구나 또 열광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사랑했던 그 카타리나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결핵으로. 이 짧은 시간. 네, 그 빈자리를 그 16살 연하의 제자 베티나가 그 옆에 오게 됩니다. 네, 연희자 뮤즈로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네, 스메타나는 굉장히 절망했죠.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긴 시간 아무도 없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어요. 네, 잘 인정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잔소리, 바가지. 차라리 재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 재혼한 이 여인 때문에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1859년쯤에는 이제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좀 완화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도 내가 무슨 곡을 써도 그렇게 제재하지 않겠다 싶어서 스웨덴에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체코로. 그래서 국민적 오페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달리보르라는 거 했더니 이제 뭐 이제 굉장하게 막 30인조로 이제 대음악을 만들려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바그너 따라 했다고. 뭐만 하면 따라 했다고 계속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를 멀어요. 우리는 음악가 중에 베토벤만 알고 있잖아요. 베토벤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사람도 길을 40세 때 길을 앓기 시작을 해가지고 50세 때 완전히 길을 잃고 나의 조국은 길을 멀고 만든 음악입니다. 네, 바로 옆에서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나중엔 그것도 못 듣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임시 이제 궁직극장이 있었는데 이거 만들고 나중에 여기서 공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지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표를 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사표를 내는 건데 또 집에 이제 그 부인이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걸 그냥 해야지 거기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거를 사표를 냈냐고 이제 바가지를 엄청 계속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지 이제. 차라리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내가 못 듣게 됐는데 거기에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출근해 월급 달라고 가는 것보다 내가 작곡을 하면은 더 많은 곡을 작곡할 수 있으니까 더 낫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구상하는 것도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 나의 조국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출근을 하니까 그 작업이 진척도 안 되는 거고. 극장에서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야 대단하다. 와 그러셨잖아요. 근데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고 쬐끔 주는 거예요. 쬐끔.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쬐끔 너무 조금 주고서 그동안 작곡한 거 우리가 다 쓰겠다. 예.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동안 굉장히 그래도 일생을 잘 살았던 사람인데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가난에 빠졌습니다. 딸 하나 살아남은 딸, 그 남편도 이해를 해줬어요. 딸이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 잘 살고 있어요. 딸이 착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하는 데는 항상 협조적이고 우리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남편도 같이 존경을 합니다. 우리 아내의 아버지, 그 유명한 분, 대단한 분이지. 그분이 어렵게 됐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가장 넓은 데서 계시라고 해. 이해를 잘해줬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보통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넓은 방 쓰라고 했는데도 나는 작곡만 하면 되니까 조용한 방, 그냥 제일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리 딸이지만. 그래서 조그만 일부러 구석방을 골랐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온 거거든. 딸도 아빠에게 생각이 있을 거야. 아빠는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깃털 펜을 잡습니다. 바로 내가 할 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작곡해야 될 그 곡.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계획은 3곡을 해요. 그렇지만 6곡을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몰다오강은 체코를 관통하는 340km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2번째 곡으로 갑니다. 리브제 서곡도 만듭니다. 팔려간 신부 내용을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는 여인 마르젠카가 있었고 예니크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별 볼 일 없고 뭐 계모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냥 내쫓겨가지고 왔는데 그냥 뭐 하는 일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마음이 좋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해서 뭐라도 하면 되지 왜 반대하냐. 반대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지주 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돈을 빌렸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멍청한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계모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주면은 곧 탕감해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그걸 약속하고 돈을 빌릴래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 그러겠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그 아들은 바셰크예요.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좀 지능도 좀 떨어지는 그 바셰크. 마르젠카를 미리 한번 보러 갑니다. 나랑 너 결혼했다간 죽여버릴 거야. 죽어버리고 협박을 해요. 이거 결혼했다가는 나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니크에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 이 내용이에요. 다 거의 다 옛날 그 중매쟁이를 보내가지고 이거 300 받고 그냥 떨어질래 문제 일으킬래 딱 보냅니다. 저 300 받고 떨어질래요. 내 이래가지고 세상 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제 팔려간 신부 제목이 붙은 거예요. 신부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아갑니다. 저런 나쁜 놈의 자식 저거 아이고 저 신부를 300 받고 팔어? 저 인간 말이야. 동네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다. 전혀 반전이죠. 안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300 그래 300 받을래요. 300 크라운. 저 바셰크는 뭐 결혼에는 또 관심도 없고 하도 예쁘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하니까 나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차에 저 서커스단에 또 여인을 좋아해요. 거기
그 서커스단에서 뭐 곰 인형 그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술 먹고 골아 따져가지고 좀 골치 아픈데 어떤 거기 서커스단에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여자가 또 싹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부려먹으려고. 너 나 좋아하지? 그럼 내가 시키는 것 좀 한번 도와줘. 이 곰 인형 좀 쓰고 왔다 갔다 해. 근데 거기서 또 실수를 저질러요. 막 밖으로 뛰쳐나와갖고 동네 사람들은 곰이 뛰쳐나왔다고 놀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마르젠카가 이제 알아버려요. 그래서 바시크는 그걸 되게 창피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봤네. 막 하고 내가 이 곰인형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봤네. 막 이렇게 창피해갖고 막 도망다니고 또 이래요. 네, 이제 결혼식장에 마르젠카가 있는데 예니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까지 그 중매장이하고 다 썼는데 나 300 받고 나 이 계약서에 의해서 나는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서하고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계약서대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 계약서에 여기서 주고받은 계약서에 나는 이 미하의 나는 미하의 아들인데 이 마르젠카는 미하의 아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써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계약서대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제 미하는 그 계모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 계모가 자기 아들을 쫓아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알고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재산과 토지를 상속하겠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이제 팔려간 신부의 스토리입니다. 아니 여기서 끝이에요. 네, 마지막 곡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팔려가서 이제 슬퍼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부분을 이제 반음계로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즐겁고 아름다웠던 이제 5월의 추억을 그 사랑했던 그 날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회상하는 그런 곡입니다. 처음에 마르젠카가 그러니까 300 받고서 나를 배신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슬픔을 이제 노래한 겁니다. 정신착란 증세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 자꾸 병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혈육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부인은 보이지 않아요.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기 남편 건강에.
네, 겨울에는 현기증, 경련, 일시적 언어 상실, 우울증, 불면증, 환각을 겪고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60회) 생일을 축하하는 갈라 콘서트도 열렸는데 그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카테르진키 정신병원에 옮겨졌고 곧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 후에도 오페라 극장에서 팔려간 신부는 모든 의상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그를 기릴 정도로 그 나라 국민들은 이 사람을 아까워하고 애도했습니다. 네, 체코는 이제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가지 음악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스메타나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